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과연 연준은 고강도 긴축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통해서 가늠해 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금요일장에 나왔던 8월 고용 지표 골디락스 고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예상을 했듯이 9월 주식시장 변동성이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러한 변동성, 아무래도 9월에 불확실성 여전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KB증권에서는 9월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너무 많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유럽의 가스 재고가 10월 말에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고용 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연준, 8월 CPI 발표와 9월 FMC 전까지 시장이 힘을 싣고 달리기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다만 물가가 연말 연초 이후에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연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 것인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강한 코멘트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최인호 전문가, 9월 백화점보다 전통시장에서 옥석 나온다. 신기수 전문가, CPI로 쏠리는 눈. 윤겸 전문가, 쉬엄 놀맨장, 폴더블, 타이어, 흰남노 주목. 이 가운데서 물가 가장 먼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CPI로 쏠리는 눈.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이렇게 코멘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3일 발표 앞두고 있죠? 예, 13일 발표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은 좀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가지고 3.7%, 3.5% 대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좀 좋죠. 예,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 점심 때부터 이제 쭉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이제 실업률 때문에 실업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빠졌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실업률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업률보다도 이제는 CPI 쪽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또 작동을 하면서 빠진 거고, 또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휴일을 또 연휴를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 물량들이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실업률 부분이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느냐 보면은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확률 같은 것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좀 빠졌습니다. 70%대에서 56%까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고용 보고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고용 보고서건을 소화가 되면서 CPI 쪽으로 이제 경계감이 좀 또 이전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S&P 500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보여드린 차트인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도 4천선을 넘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뭔가 좀 매물대에 걸리면서 이제 못 넘었다 봐야 되겠고, 지금은 기술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횡보를 계속 할 걸로 보이고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뭔가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CPI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4천선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CPI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도 3,750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낙폭을 키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PI가 이 부근에서 S&P 500이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 반등이 나오느냐. 빠진다 해도 반등은 나올 걸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번 주에 만기일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소강 국면 예상을 해야 되겠고, 제가 8월 중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방어적인 스탠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CPI 발표 때까지는 어쨌든 현금 좀 들고, 그리고 CPI 발표를 확인을 하고 아마 매수 기회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봐야 되겠고,
매수할 때는 뭐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는 2차 전지 쪽이 외국인들이 최선호 업종이 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쪽에 뭐 지금은 이제 소재주들의 대형주들도 좀 빠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이쪽에서 또 반등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 요즘에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학회 모멘텀이 작동이 개시가 된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 또 같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제가 싸다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섹터고 5G 쪽 오늘은 전체적으로 쉬기 때문에 좀 쉬는데 요 근래에 이제 출발이 시작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원전 풍력 쪽은 11월 달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서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이고 게임 미디어 엔터 쪽도 하반기 때는 여전히 신작 또는 신곡으로 인한 이제 가수들의 컴백들 이런 모멘텀 또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의 관객 동원 이런 것들이 엔터 쪽을 또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본격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이돌들의 신곡 발표 또 신작 게임까지 게임 엔터주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 살아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뭐 우리 장도 견조합니다. 그리고 미국 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미국 장도 추세 하단에서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9월 FMC의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후토했다는 점에서 이 고용지표, 골디락스 고용지표라는 내용을 시장은 반영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네, 2차 전지주 때가 오면 신기수 전문가가 손절가 없이 대응하는 전략을 주기도 하시죠. 자, 우리 채팅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어떤 점들이 궁금하실까요? 의견 남겨주시고요. 1번으로 2차 전지, 2번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3번 5G 건설 원전 풍력, 그리고 게임과 미디어 엔터까지 관심권에 두자라는 이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펼쳐주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갖고만 있어도 손해보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비워놨죠. 많이 비워놨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7, 8월의 서머랠리를 이끌었습니다. 9월장 외국인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외국인 주춤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의 고점을 보고 진입하기 시작할 때 2차 전지주를 우선적으로 산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다른 섹터를 더 우선적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은 양대 시장 매도로 출발했다가 10시 구간의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매수 전환이 있었는데요. 현재 외국인 사고 있네요. 유가증권 시장 400억 미만대로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그리고 또 최인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의견 세 분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환율이 급격히 또 상승하고 있고 외인 입장에선 수급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장은 뭐 오늘도 뭐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이고 또 우리 추석도 끼고 있고 외국인도 뭐 거기 이런 흐름에 맞춰서 동조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2차 전지는 볼 겁니다. 당연히. 또 이제 미 인플레 감축 법안에 이어서 또 우리 국내 전기차들이 그런 그 문제점, 그 지원 부분을 갖다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까 2차 전지 당연히 보고요. 또 저번 주에 네옴시티 관련주도 건설주도 또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도 환율 부분을 이제 감안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9월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장이 조금 이제 지금 맥이 주춤한 부분도 있고, 외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외인들의 유리한 환율, 수급, 뭐 이 섹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골고루 돌려가면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노란불을 눌러드렸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확대해서 전기차 관련주로 보자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주말에 돌아왔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놓고 또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는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네. 예, 저는 빨간불을 누른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 본인부터 시작해 DDR5의 출시는 있지만 시장의 악재적인 부분이 일단 상반기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의문성은 조금 있다고 봐지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우리나라 시총 제일 큰 삼성전자 필두로 시작해서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바부터 시작해서 뭐 많지 않습니다. 종목이 많은데 다양한데 네옴시티에 관련된 건설 조선 쪽 부분들이 의외로 사실은 아직까지 좀 평가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진입 구간에서 많이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PC 지금 쌍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적을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이 건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뭐 투신사라든지 특히 뭐 외인이라도 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 개별 장에 관련된 업황에 관련 섹터들이 조금 움직일 거로 예상 좀 됩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고 강달러세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강달러세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조금 더 주춤할 거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달러세가 약간 완화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외인들의 진입 구간 자체가 좀 변동성이 낮은 구간으로 아예 좀 저점 구간의 업황들을 들어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시총 높은 1번부터 20번까지 종목들의 다른 업종들이 한 번 더 눈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배터리보다 외국인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이번 국면에 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등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밖에 경기와 별 상관이 없는 쪽, 바이오 쪽까지 또 언급해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 위주로 배터리주를 보시겠어요? 이렇게 옥석가리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배터리주의 낙폭과대주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배터리 쪽은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성장성과 그 자체의 실적 부분을 보지 인플레이 감축 법안과 관련된 부분도 안 보고요. 뭐 낙폭과대 부분은 조금 이제 뭐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인 성장주고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전기차하고 그리고 바이오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그러면은 9월 달이 지금 어쩌면 금리 인상 폭의 피크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전기차와 바이오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기 때문에 좀 피해를 봤다면은 이제 역으로 금리 인상 폭이 피크를 찍는다면은 다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뭐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들어왔듯이 또 빠져나갔다 또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의 정점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물가의 정점, 지났을 가능성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의 인상폭의 정점, 9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따로 뭐 모멘텀 보지 않고 2차 전지주 자체를 본다. 다만 이제 낙폭이 좀 많은 쪽은 좀 더 매력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정주린이님께서 레고캠바이오와 NK맥스 접근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9월 학회도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누가 의견 주시겠어요? 바이오는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9월 9일부터 이제 유럽 종양학회 있죠. 레고캠하고 NK 둘 다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다가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성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딛고 또 반등이 나오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 오늘 이제 유럽 종양학회 출전 종목들이 다 빠지네요. 예, 근데 이제 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수급의 어떤 이탈 뭐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는 그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어떤 하락 모멘텀의 뭐 마무리, 뭐 차익성 매도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지만 또 그 반대의 움직임,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함께 좀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 9월 백화점보다 전통시장에서 옥석 나온다. 네, 제가 오늘 9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9월이 네. 상당히 좀 이슈적인, 호재보다는 악재적인 부분이 좀 많을 거로 예상되고, 또 추석이라는 또 큰 명절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시아는 올해 추석이 워낙 큰 명절인데, 저 백화점보다는 때로는 전통주에서 옥석이 나온다는 이 말은 필시 우리가 다 아는, 어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말할 겁니다. 대형 종목들, 시총 높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또 올라갈 때는 이번 7, 8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다시 회복은 좀 했다고 하지만, 전통 시장에서는 좀 뭔가 작고 그다음에 볼품이 없을 수 있겠지만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도 탄탄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옥석이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더 보신다면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롬 파월이 8분 연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전 세계를 한번 시총을 하락시키는 어찌 보면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이번 9월 시장을 다시 한번 본다면 약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청산적인 부분도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입니다. 자, 이 종목에 제가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과 업황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재무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렇지만 무역이란 게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습니다. 수입도 있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꼭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시장 경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도 전주 미정시죠. 금요일이었으니까. 에너지 쪽만 빼고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섹터는 일단 에너지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수입은 많고 수출은 적다. 그러면 그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단은 업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운 물류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그젠플로 봤을 때 그냥 성광 같은 종목, 수출입을 하는 인천 항만부두. 자, 그 다음에 꾸준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아니라 이게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또 도시가스가 일단은 삼천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한번 두 개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고 수급이 별로 들어오진 않지만 꾸준히 우상방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은 종목도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이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우상방이면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것도 평균 단가를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투자의 전략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전통스럽죠? 예, 선광.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검색하지 않는 종목인데 102,200원 선에 상승 소폭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 업체고요. 항만 하역 전문 업체. 그러니까 이 기업은 물류 기업은 아니고 항만에 뭔가 수출입하는 물건들이 들어오면 하역시켜주는 그런 업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역업? 항구죠. 인천항 항구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든 나가든 어차피 그쪽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어려우면 그만큼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 이익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IMF 때 1달러에 1,800원 올라갈 때는 그 누구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게 재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다 하면 너무 비관적보다는 시장을 약간 낙관적으로 보되 한번 네. 시장을 펼쳐보면 분명 그 안에서도 이 같은 전통시장의 옥석인 것처럼 충분히 나올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매집,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꾸준한 매집으로서도 승부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는 좀 다양성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절주인가요? 품절주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예,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네, 그만큼 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셔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뭐 천일고속 이게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 예. 종목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뭐 네. 특히 이원이라고 하는 가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원도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1, 2억도 거래량이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조금씩 왜냐하면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간에 어찌 보면 투자의 전략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좀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기관과 일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투자의 전략으로 가면 개인 투자와 기관과의 동일성이 돼버리면 되게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종식이 되거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만 종식이 돼야지만이 좀 뭔가 삐빠른 비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살얼음 걷듯이 돌다리도 한 번씩 건너가면서 긴 호흡으로 조금씩 한 발씩 나가는 게 장기 투자에 어찌 보면 그게 큰 승부가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일 투자하고 매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투자의 패턴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 현재 시장의 여건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그중에 선광, 삼천리. 네, 선광 보시면, 네, 삼천리, 이원, 천일고속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선광을 보시면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보여줬고, 영업이익률도 10% 중후반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는 ROE도 좀 많이 올라와서 7%인데, 주가가 보시면 계속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있었네요.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는 종목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 있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좀 바로 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 그리고 단기 승부는 아니다. 자,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투자 어렵다고 채팅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역시 바이오는 이런 건가요? 바이오 투자 너무 어렵습니다. 또 임상에 대해서도 뭐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좀 내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에서 9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선광, 그리고 또 삼천리, 천일고속, 이원 등등등. 네, 아마 다른 나머지 두 분도 이 종목들 잘 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일단 백화점 쪽은 뭐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다 맞습니다. 다 맞는 것 같고 또 저 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는 백화점하고 전통시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을 제가 관심권은 아니라서 뭐 이제 다른 쪽 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분명히 백화점 쪽이 조금 처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내가 투자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또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또 틈새 추석 시즌 맞아서 틈새 시장 섹터 공략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전통 시장 관련주는 이렇게 유심히 깊이 좀 안 보고 있었던 터라 틈새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고 시즌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조금은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에서 옥석이 나온다는 표현이 내수 위주로 하면서 굉장히 좀 재무구조가 탄탄한 이런 기업들을 언급합니다. 윤겸 전문가님 그동안 무역 적자 우려 많이 해주셨잖아요. 관심 한번 돌려보시죠, 이쪽. 네네. 한번 더 그쪽 분야를 폭넓게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주 진정주린이님께서 투자하고 계시다는 질문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고 계시네요. 서단계 1년차님은 학회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의견 주시기도 하셨고 마그마님께서는
우선은 레고캠바이오와 N2 아까 종목이 뭐였죠? NK맥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보세요. 약효는 우수하지만 안전성 부분이 큽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또 메시지가 취소됐고요. 그리고 환율 1370원이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현재 1370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1371원 70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현재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9원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 환율의 움직임인데요. 자, 마지막 코멘트 소화하면서 이 환율도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신기수 전문가, 윤겸 전문가, 쉬엄 놀맨장, 폴더블 타이어 흰남노 주목. 쉬엄 놀맨이 무슨 뜻일까요? 사투리인가요? 제가 이제 코멘트로 네. 조금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임팩트를 좀 드리고자 기억을 남게 하기, 또 시장을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쉬엄 놀맨이라는 뜻은 사실 이제 그 이북 사투리입니다. 네. 평안도에서 이렇게 지금도 내려오는 이제 실향민들 분들이 좀 쓰는 용어인데, 쉬엄 놀맨이라는 것은 이제 쉬엄쉬엄 쉬면서 놀면서 쉬면서 놀면서 풀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9월 이제 시작됐는데 쉬엄 놀맨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강한 녀석도 시작되면서 5, 6월 달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현금하면서 접근하자. 또 7, 8월은 베어 마켓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또 요럴 때는 한번 좀 줄 때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그때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했고요. 또 9월 달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주변 환경이 혼조면서도 좀 혼란스러운,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이제 오늘도 이제 미 노동절 휴장이고, 또 이번 주 또 추석 앞두고, 추석도 타지 않습니까? 경기가 돈 쓸 때도 많고, 또 추석이 또 연휴가 껴 있고, 이번 달은 좀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또 13일 날 이제 CPI 미국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쉬면서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놀면서 장을 좀 관망해 가면서 대비를 해보자, 이런 뜻으로 좀 코멘트 남겼고요. 그리고 오늘 관심 섹터로는 이제 폴더블 타이어, 흰남도, 태풍도 좀 급격하게 역대급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간은 길지 않겠지만 잠깐 주목도 해보자, 이런 뜻을 남겼고요. 오늘 이제 노동절 휴장으로 미국장이 시작됐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이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고용은 증가하고 진행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이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도 금리 인상이 또 이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자리 부분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31만 5천 개가 증가했다는데, 또 실업률은 또 3.7% 소폭 상승했다. 약간 좀 교차되는, 아이러니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했던 부분은 또 이제 자금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또 연준에서 또 인사들이 또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혼조 박스, 좀 혼란스러운, 또 이제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지금 곧 11월 초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또 규제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하면서, 워낙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세를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지지력을 또 끌어모이고 구합해야지 이제 정치적 소기적 목적인 이제 선거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중국의 이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렇게 좀 또 이제 혼조, 박스, 혼란스러운 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G7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가 상한제를 합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푸틴이 뭐 마음 먹고 올리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충돌되는 부분, 원유 가격 변동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유심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뭐 인플레이션, 독일, 유럽, 뭐 영국 뭐 다 난리죠. 금리 인상하고 긴축도 해야 되는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작은 부분을 갖다 또 이제 독일이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에너지 기업들에 관련해서 과세를 좀 과하게 좀 때리서라도 세원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풀어가려고 좀 노력하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 때문에 지금 3연 초과입니다. 러시아 제재하려다 역공받아가지고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겨울철 또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유럽이 지금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게 또 증시에 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대만에 증시 변수로 미국이 대만에 지금 뭐 무기 수출을 갖다 1조 5천억을 또 진행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중국 대만 간의 그런 갈등에 있어서 또 이득을 챙기는, 참 미국은 참 무기도 잘 팔아먹고 돈도 잘 챙기고, 미국은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달러가 강세면서도 또 역시 강대국은 강대국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해상 운임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이제 그만큼 해상 무역 운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왕래, 교역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워지고 침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아래 공포, 전 세계 경제 침체 부분이 또 신호탄이 아닐까,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증시 변수란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로는 지금 뭐 오늘 어제 뭐 흰남노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관련주 뭐 이제 학교 등교도 안 하고 수업도 원격으로 한다고 하니까 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이제 학원 관련, 수업 관련, 온라인 학습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이제 뭐 태풍이 오면 여러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 관련해서 복구 관련해서 이런 관심 섹터 종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가 또 미국의 전기차 설립한 공장에서 이제 추가 생산 또 계획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섹터로는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확대 또 커질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H, 인터플렉스, 세경하이텍 이런 종목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타이어주가 또한 이제 어려운 삼중고를 딛고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타이어주도 내려왔거든요. 관련 타이어주도 한번 좀 보셨으면 어떨까? 넥선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풍 관련해서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9월 달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덤비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놀면서 쉬면서 9월 뭐 한 달 뭐 크게 수익 크게 욕심 뭐 안 부리면 어떻습니까? 또 10월 장도 열리고 그걸 혼조 박스장에서는 또 그 장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약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용겸 전문가 5, 6월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전히 증시의 변수들, 부담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9월장은 쉬면서 놀면서 가도 괜찮은 장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단의 지지력을 예상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성은 뭐 이미 입증됐고 검증이 됐으니까 네. 과대 낙폭은 없고 여기서 이제 박스 혼조장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시장을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금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윤겸 전문가가 그때 30% 그때 한 50%까지는 50%? 좀 30에서 예. 50까지는 좀 네. 열어놓고 반반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예. 반반 치킨 세트도 있듯이 네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식으로 반반으로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현금 비중이 또 이슈이기 때문에 최인호 전문가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몇 퍼센트 추천하세요? 현금 비중?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마다 성향이라든지 종목 선정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뭐 대형주라든지 안정적인 좀 포트를 운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거의 적어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소형주라든지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주를 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월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진입보다는 현금 비중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10월에 변수가 들어오는 장에서
공격하시는 게 어찌 보면 더 현명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매수 시기는 10월로 예상해 주셨고 신기수 전문가는 9월 FMC 전후를 주목하고 있죠. 자, 그러면 흰남노 관련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폴더블과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윤겸 전문가님 원화 약세 수혜주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채팅창에서 1370원대 신상원 전문가가 우려하던 레벨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네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70원 다시 한번 또 회복했네요. 조금 전에 좀 내줬다가 다시 1370원 65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가적인 상승, 원화 약세 요인으로 보시는 게 있으시면 불빛 보여주시면 됩니다. 초록불은 킹달러, 달러 강세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더 약세를 보인다면 그 원인은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나왔을 때 그 원인이 중국 경기 둔화라고 보시면 노란불, 마지막 빨간불은 무역 적자와 천연가스 이슈입니다. 자, 세 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한번 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 텐데요.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나온다면 그 원인은 킹달러, 초록불, 중국 경기 둔화, 노란불, 무역 적자와 천연가스 이슈,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가 빨간불, 신기수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가 요상한 불. 요상한 보라불을 눌렀습니다. 네, 보라불을 주셨어요. 아, 터졌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모든 변수가 다 녹아들어서 원화 약세 가능성 보실까요? 예, 좀 종합백화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비율은 이제 달러 강세죠. 뭐 금리 인상에 뭐 전쟁 이슈, 안전자산 선호 여기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발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중국도 또 봉쇄 또 한다는 도시가 또 나오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교육, 이제 물류, 이런 원활하지 않은 물류, 전쟁에 의한 원자재 상승, 뭐 수출, 무역 적자, 뭐 아주 복합적인 종합백화점이 아닐까. 이제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나 네. 그 옆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종합백화점으로 보라색을 한번 눌렀습니다. 네, 기어코 1,400원은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 네, 그렇게 해도 또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어떠한 이제 정점이 조금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물론 정점까지 가는 여정이 조금 남아서 정점을 딛고 어느 시기쯤에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는 중국 쪽을 보시는데요. 지금 뭐 중국도 재봉쇄를 하고 있는데 11월, 10월 있을 당대회 때문에 그렇다. 시진핑 3년임은 결정됐고 당대회를 앞두고 민심을 위해서 좀 코로나 더 확대 안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시진핑 연임 결정된 이후에 위안화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원화가 더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저는 달러는 거의 이제 고점 찍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는 뭐 이제 거의 9월 달 금리 인상 폭의 피크는 이제 찍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는 거의 피크라고 보고 여기서 원화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더 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 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뭐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단지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주목해서 보는 팩터 중에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는 저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9월 전후로 신기수 전문가 피크아웃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역시도 피크아웃 됐을 가능성 보고 있고요. 원화 약세의 압력은 조금 완화됐다고 해석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저는 이 달러가 지금 세계에 통화되고 있는 국가들 한 32개 정도 잡고 OECD 국가를 잡았을 때 이 최고 국가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이제 국가 대 이제 환율로 봤을 때 8번째인데 뭐 첫 번째가 다들 아시겠지만 터키 리라라가 처음부터 폭락을 했었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페소부터 시작해 일본 엔화, 그다음에 뭐 스웨덴 크로아나부터 시작해 영국 파운드화를 이어서 이제 우리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자원도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이렇게
특징들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무역 기조 자체가 제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좋고 한다지만 뭘 만들어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인데 그 수출을 우리는 미주라든지 유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오고 있는 중국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가 어찌 보면 한국의 무역 적자를 더 어찌 보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달러 대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게 화폐의 가치를 봤을 때 좀 그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무역에 대한 좀 적자와 이 흑자 일단은 좀 그 부분을 조금 감소시키는 부분이 네. 어찌 보면 우리 원화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강달러세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가적인 이런 원화 약세, 무역 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위안화 약세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셨는데요. 자,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일정을 앞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흐름이 조금 다른 가운데 코스피는 빨간불을,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410선에서 코스닥은 780선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히 오늘 장에는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태풍 관련해서 재복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2의 시작이니만큼 현재는 모든 전문가가 같은 순위로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또 순위가 어떻게 뒤바뀔지 그리고 또 어떤 티켓 종목들이 탄생할지 계속해서 강한 녀석들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장에는 또 어떤 강한 녀석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3가지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할 녀석들 어떤 종목일까요? 최인호 전문가, 인선 ENT, 신기수 전문가, 아모그린텍, 윤겸 전문가, 금호타이어입니다. 먼저 오늘 이 가운데서 타이어주 아까 관심 있게 보셨던 윤겸 전문가, 금호타이어를 뽑아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금호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이 좀 여러 가지가 그동안 이제 부침돼 있고 좀 악재에 의해서 많이 좀 저점 구간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호타이어를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타이어 업종이 이제 삼중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매출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또 경기 불안까지 이런 부분이 겹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바닥 저점을 좀 확인해가는 저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떠한 이제 뭐 또 타이어 업계 노조 리스크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떠한 이제 악재 부분은 이제 거쳐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이제 순환 섹터에서 이제 타이어가 한번 좀 상승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호 타이어를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는데요. 뭐 차트를 봐도 뭐 월봉상 봐도 이제 상당한 이제 내려간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오늘 현재 3,660원 정도 진입가에 있는데 뭐 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뭐 매출도 뭐 꾸준히 상승하고 좀 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에 33.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이익은 약간 이제 매출 상승에 비해서 좀 부침에 의해서 약간 이제 적자폭이 나오긴 하나, 뭐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워낙 뭐 이런 재무 구조가 뭐 약간 이제 부채 비율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전반적인 상승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진입 구간에 와 있다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진입가를 좀 말씀드리면 종가에 마감할 때 종가에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4,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내려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자꾸 대응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면 무리가 없을까 해서 금호 타이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의 턴어라운드, 주가의 저점 추세 전환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6%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금호타이어 보시면 환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8년 이후에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인데요.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네요. 매수가는 종가 매수 권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 3,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 신기수 전문가의 2차 전지 관련주 아모그린텍인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아모그린텍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기차용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전기차 쪽이 이제 출력이 상당히 좀 이제 세야 된다는 요구가 요즘에는 뭐 전기차라고 해서 내연기관하고 뭐 비교가 되면 안 될 정도로 출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하고 리비안 쪽에 모두 이제 고객사에 편입이 돼 있죠.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리비안 쪽에는 독점 공급이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25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국내사에 오히려 지금 그 납품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 현대차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고효율성 자성 소재 매출이 그래서 40%까지 올라갈 거고, 올해만, 내년도에는 더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에 관련해 가지고 ESS 쪽은 조금 성장이 더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ESS 쪽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5G 기지국 쪽에 5G 기지국은 기존에 이제 4G나 이제 뭐 3G 그런 거 할 때보다 기지국 수가 훨씬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초단파를 쓰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야 돼요. 기지국을 이제 세우면서 거기에 전부 다 이제 충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ESS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지국들도 납축전지예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걸 다 바꿀 거고요. 일단 일본 쪽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거고, ESS LFP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로 거의 다 바꿀 거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뭐 풍력 타워가 생기든 태양광 뭐 플랜트가 생기든지 간에 그쪽에도 ESS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하고 호주 쪽에 지금 전기 기관차를 주문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광산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기 기관차를 주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ESS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만 전년비 3배 이상 좀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급성장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세 번째 성장 동력이라고 그러면은 전력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올해부터 이제 매출 발생을 할 거고, 매출 발생했다는 소식만 나와도 아마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38%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0%니까 8배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멀티플이 내년도가 되게 되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전망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딱 조정 구간에 와 있죠. 지금이 딱 매수의 적기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가능하겠다 보고 있고, 목표가는 17,5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선 살짝 깨는 13,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도 급증인데요. 영업이익도 급증입니다. 700%. 매출도 역시 40% 가까운 성장이지만 내년도의 성장으로 더 밸류에이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 또 ESS용 LFP, 그리고 전력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 사업하고 있는 아모그린텍,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9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선 ENT 알아보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최인호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인선 ENT 하면 뭐 폐기물만 관련된 섹터 테마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21평에 올라서면서 계속 우상방하면서 전고점까지 도달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인선 ENT를 이 종목을 자세히 한번 기업을 보시면
좀 다양한 어찌 보면 장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류탄도 있어도 되고 총도 있어도 총알도 있어도 되고 많은 게 필요한데 많은 걸 장착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명절을 앞두고 지금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면서 좀 그에 대해 관련해서 좀 약간 조금 관심도도 있을 거라 하고 가져온 거라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일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건설 폐기물 업체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시공할 지역 단지들이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당 뭐 이렇게 수도권 일기 도시들이 이제 무너지거나 부셔버리면 그 골재를 다시 순환골재로 또 만드는 업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요즘 한참 리사이클링에서 폐배터리 관심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폐배터리보다는 자동차 우리가 폐차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폐차시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괜찮은 라이트라든지 이렇게 전조등 이런 거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안전에 문제 없는 것들은 다시 재생해서 판매도 하고요. 근데 차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파쇄를 합니다. 그 규모가 4천 마력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으로도 큰 기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셀을 넣으면 이제 다시 또 분리시키면서 쓸 철과 못 쓸 철을 다시 분리시키면서 그 셀을 다시 또 갈아서 어디에 제강회사, 주강회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선 ENT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런 파쇄되는 열을 가지고 폐열을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에너지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공장들이 많이 열을 발생하면 그냥 소비시키고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 있는데 그거를 재생시키는 어찌 보면 사업의 어찌 보면 시작 단계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선 ENT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지금 시장 코드 그다음에 방향성에는 상당히 맞다고 봐지고요. 시총 자체도 한 5천원 정도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다지 저는 이렇게 소형 스몰캡이 아니고 그래도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중형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요. 지금 우상방으로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낙폭 가대 쪽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전고점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워낙 변동적인 좀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장에 3.6%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건강한 저는 조정이라고 봐지고요. 21평하고도 일단은 위에 올라와 있기 봉착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만 잘 잡고 하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 이게 시장이 방향성이 없는 시점에서는 재생 사이클, 리사이클에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그다음에 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지금 자연 악재가 지금 올고 나오게 되면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폐기물을 갖다 수거하는 업체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선 ENT만큼 좋은 종목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잘 대응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인선 ENT 현재 시장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좀 많은데요. 태풍 관련주, 폐기물, 수직 계열화, 여기에 폐배터리를 만들려면 폐차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폐차 관련한 처리까지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합니다. 매수가 현재가, 손절가 9,000원 잡고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은 세 분께서 모두 공개방송 일정 예정되어 있으신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8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9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네, 5시 15분에 9월장 놀맨 시험장 어떻게 대비할지 건지 소통하는 시간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시 15분 윤겸 전문가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 몇 시세요? 예, 저도 4시입니다. 4시고요. 좀 주제가 공방 주제가 더 배워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악장에서는 휴게소를 이용하자. 악장에서는 휴게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든 장을 그냥 보지 마시고 괜찮은 종목들에게 잠시 묻어가는 종목도 괜찮기 때문에 악장에서는 좋은 종목의 휴게소를 거쳐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장에 쉼터를 제공해드릴 세 분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